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BC라는 종목이고, DBC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거의 초창기에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찍었던 거는 이제 빅히트 엔터 지분 관련해 가지고 빅히트 엔터가 뭐 4조, 6조 이 정도 평가 가치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다라는 걸 수치화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한 1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때 영상 찍었을 때가 한 만원대 이쯤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2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는 낙폭을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거의 원점까지 돌아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거, 이 부분에 올랐던 점은 이때는 이제 그랩, 미국의 이제 그랩이 이제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4월쯤이었었고요. 그리고 4월이면은 뭐 상장을 갖다 뭐 6월 7월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뒤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지쳐서 이제 좀 빠졌었는데, 그리고 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다시 또 올라갔었어요, 한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스펙 합병으로 이제 그랩이 상장을 하는데 예상했던 7월이 아니고 4분기 정도에 진행을 하겠다. 거의 뭐 하반기 늦게겠죠. 그러면 4분기면은 10월, 11월, 12월이니까 지금 한 7월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 스틱이 하이브 주식 그거를 블록딜로 이제 처분했어요. 처분을 장 마감하고 이제 이날 이제 공시가 뜨면서, 자, 다음날 이제 크게 갭 상승을 해서 스타트를 했지만 바로 눌렸죠.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상승형 음봉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그날 시가는 이제 9% 시작을 했고 고가가 이제 11% 정도 됐었죠. 그리고 어쨌든 종가를 갖다가 가장 하단에서 마무리했는데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어거지로 지금 눌렀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왜 어거지인지,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가 스틱이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잡히겠다라는 걸. 자, 우선 기사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 29일이었나요? 뭐 28일이었나? 근데 이쪽에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 지분 7.6%가량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할인율은 뭐 한 8%, 9% 때려줘가지고 28만 4천원 수준에서 전부 다 매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총 금액은 8,141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확보한 부분이고, 그거 외에 스틱은 그 앞전에서도 사실상 매각을 했어요. 자, 작년 12월에 블록딜 형태로 40만 주를 갖다가 주당 16만원에 매도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상장 첫날에 10월 15일에도 19만 주가량 31만원에 또 이제 매각을 했었죠. 자, 근데 이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기는 너무 솔직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계산할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빼버리고, 이 부분 이번에 스틱을 갖다가 8,100억 정도 이제 매각한 부분을 스틱이 하이브를 8,100억에 매각한 거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저거 먼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빅히트 뭐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막 평가를 갖다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걸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자, 보실 곳은 이쪽인데,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8,141억에 이제 매각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러지마. 이게 8,141억에 매각을 했죠. 자, 8,141억에 매각을 했는데, 스틱이 투자했었던 게 SSF라는 그 스페셜 펀딩인가 뭐 그게 있어요. 이름이 스틱 스페셜 뭐라고 돼 있는데, 시츄에이션인가 뭐였었나. 어쨌든 SSF 1호 펀드의 지금 지분이 스틱의 자신의 돈이 2%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국민연금 외에, 자, 보시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이제 97.9%, 자, 97.9%를 여기다 놨어요. 자, 이 데이터는 계속 써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빅히트의 총 투자한 금액이 1,040억이었어요. 당시에. 여긴 없네요. 기사에 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1,040억. 자, 이걸 가지고 뭘 볼 수 있느냐.
자, 이번에 벌어들인 8141억을 갖다가 2% 지분을 갖다 때리면은 스틱은 163억을 벌게 된 거예요. 이건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부 다 자기 수익이 되겠죠. 자,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98% 가까이 되죠. 그거를 98%를 때리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 기관 거를 이제 대행해 줬죠. 관리 보수를 받으면서 이제 위탁으로 이제 위탁 투자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 난 수익이 거의 8천억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보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엑시트를 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총 빅히트 하이브에 투자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자 1년에 중간값으로 봤을 때 이거 낮게 잡은 거였어요. 이때도 뭐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최소가 이거니까. 자, 근데 중간값으로 위탁 보수를 1.3% 때리게 되면은 3년이면 3.9%가 나오죠. 3.9%를 여기다 때렸어요. 자, 함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얘랑 지금 3.9에다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을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수는 한 39억, 거의 40억 정도 벌었겠네요. 얼추. 자, 그리고 성공보수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갖다가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 이상의 이익분에 대해서 성공보수로 가져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와야 되느냐인데, 이 부분은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성공보수는 대략적으로 연 8% 이상이 나왔을 때, 자 국민연금 투자금액이 연복리 8% 이상일 때 초과수익이 한 20% 정도. 자, 초과수익이 20% 정도죠. 자, 8%를 그냥 깔끔하게 38에 24 때려서 24에다가 복리로 해서 뭐 한 25% 나올 것 같아요. 그냥 25%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 들어갔던 돈 1100, 뭐 1000억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보시면 돼요. 얘에다가 지금 25%를 곱해요. 그러면은 25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고 얘를 다시 더해줘요. 그러면은 1273억이 나오거든요. 1273억 3년 뒤에 1019억을 받아가지고 3년 뒤에 1273억 이상을 했을 때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공 보수액은 얼마냐 보시면은 자 8100억 이거 벌어들인 거, 이번에 벌어들인 게 8100억이죠. 거기서 성공 보수를 해야지 받을 수 있었던 1273억을 뺍니다. 그 남은 금액에다가, 이거 오바된 금액이죠. 오바된 금액에 20%에 대한 성공 보수액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1300억 정도의 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스틱은 계속 DPC랑 이제 빅히트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혀가 좀 꼬이는데, 입에 좀 붙은 게 이제 빅히트하고 이제 DPC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자 스틱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거는 원금을 빼야 되겠죠. 당연히 원금을 빼게 되면은, 원금이 얘네가 집어넣었던 원금이 20억 정도 됐었어요. 20억 정도를 빼게 되면은, 자 얘가 여기서 20억 빼면은 142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 국민연금 외에 위탁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금액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3년간의 성공보수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성공보수, 추가 이익에 대한 성공보수, 그 20% 때린 것도 이거는 예전에 1년 전 영상 보시면 되는데 2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나름 이거를 좀 최소한으로 이제 좀 계산을 했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벌어온 돈은 이제 1555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앞전에 이제 이익 실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장 당시에 뭐 20만 주 매각하고, 그 전에 뭐 40만 주 뭐 매각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빼고서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치면은 더 커지는데, 그거는 각각 매각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뺐습니다. 그거 집어넣으면은 못해도 뭐 여기서 한 200억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8100억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8100억 해가지고 9배를 갖다 막 수익을 냈다 이러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스틱한테 가는 돈은 최소 이 정도는 나온다. 플러스 200억 부분, 이건 그냥 이건 뺄게요. 그냥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작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작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저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연간 DPC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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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얘는 추정이에요. 300억이. 근데 이렇게 블럭딜을 날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추정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거 다 바뀔 거예요. 좀 언제인지 몰라도 좀 이쪽 바뀌는 게 좀 느리죠. 다 바뀔 거예요. 해서 만약에 여기가 1000단위가 나온다, 막 1500억이 나온다, 10배 성장이거든요. 10배 성장을 했어요. 자, 퍼 값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지금은 영업이익이 100몇억, 300억을 쳤을 때도 300억이 나온다 했어. 이걸로 갈게요. 이거 앞전 거 160 얼마에다가 퍼 값이 얼마야? 그럼 얘는 주가가 얼마냐? 6천억이죠. 6천억에 이거 엄청난데. 6천억이 때문에 여기서 1500억만 나온다고 하면 6천억이면은 퍼 값이 지금 한 4가 나오겠네요. 4짜리가예요. 4짜리. 솔직히 여기가 무슨 제조를 해가지고, DPC는 제조업이 맞아요. 뭐 전자레인지 무슨 뭐 부품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던데, 그쪽은 제조업 맞는데 사실상 여기 버는 모든 돈은 스틱에서 버는 돈이죠. 그걸 고려했을 때는 사모펀드 투자하는 회사가 퍼값이 4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굉장히 저평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조만간 이제 상장하는 곳이 있죠. HK 이노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뭐 백신 쪽 하는 것 같던데, 자, 이쪽에 이제 투자한 곳이, FI로 투자한 곳이 HNQ, 그리고 미래에셋,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해서 이제 투자를 했나봐요. 앞전에 투자한 금액은 HNQ 같은 경우에는 440, 미래에셋 400만주, 그리고 스틱 250만주, 뭐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를 버는지 또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만 볼게요. 174만주, 그리고 이번에 판매한다는 금액이에요. 매각 159만주, 그리고 99만주. 자, 이 정도가 있고, 이 세 개가,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년 전에 투자를 했대요. 그 당시에 32,000원에 이제 했었는데, 사들였음을 고려하고서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해서 780억에서 1170억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구주 매출 투자 수익만 대충 50에서 80% 정도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걸 보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뭐 어디 HNQ? 뭐 HNQ인가? 그거 썼고, 뭐 미래셋이었나요? 이 미래인가? 그러고 이게 스틱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 단위로 그냥 가져왔어요. 뒤에 1000단위 다 잘라내고 174만주, 159만주, 99만주를 구주를 갖다 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총 파는 액수는 432만주 정도가 될 거고, 그거를 다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씩 되는지 보게 되면은 40%, 30%, 23%, 스틱이 23%의 지분을 구주를 팔아요. 자, 그 중간값이에요. 이거는 구주 매출을 통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뭐 780억에서 1180억인가 뭐 그랬잖아요. 얼마였어 이거? 780억이랑 1180억, 이걸 갖다가 이제 중간값으로 나눠요. 자, 중간값으로 나누니까 980억이 돼요. 자, 980억에 대해서 23%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만 남는 수익이 224억이죠. 자, 근데 224억만 있느냐? 사실상 그것도 아니죠. 지금 다 판 게 아니에요. 99만주 이것만 팔았는데 224억이란 거고, 그러면은 150만주가 더 있잖아요. 스틱 같은 경우에. 그럼 150만주가 더 있다는 거는 1.5배 더 있어요. 100만을 팔았고 150만이 남았잖아요. 자, 이거에 1.5배를 더 벌 거예요. 추후에 뭐 상장하면 팔 수 있겠죠. 그 빅히트가 아니고 하이브처럼 추후에 더 비싼 값에 팔지 않고 똑같은 가격에, 그냥 그럴 리는 없지만 당연히 더 비싸게 팔겠지만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이거라는 또 추가 이익이 생길 거예요. HK 이노엔이 상장한 뒤에 또 추가 이익을 가져올 거고, 상장 전에 이만큼 팔고 이만큼 나중에 팔고, 스틱이 아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에 팔고 상장하면서 팔고 마지막에 블록딜로 팔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 팔았죠 이번에. 자, 얘도 비슷한 그림이고 금액이 작지 않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스틱을 본 거는 이것도 있지만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29일에서 30일날 일반 청약을 하고, 뭐 이 정도 금액을 갖다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공모가는 이 정도지만 뭐 이제 최대 6천억 공모를 하고, 그래서 8월에 상장한다 라는 부분, 곧 있으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또 매각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익으로 또 잡힐 거라는 거. 지금 3분기에 잡히는 이익이 굉장히 커요. 보면은 우선은 빅히트를 지금 6월 말에 지금 블록딜 쳤으니까 아마도 걔는 2분기로 잡힐 거고 2분기에 수익이 엄청 날 거고 3분기 역시 자, 이런 부분 엑시트하는 부분 생기면은 또 수익이 또 크게 잡히겠죠. 자,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자, 하이브 말고 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하이브 말고 있는 게 스틱이 아까 전에 SSF 1호 펀드였죠. 그 빅히트에 투자했던 게 2호 펀드가 또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랩에다 투자를 했었고 2억 달러 정도 2235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투자 당시에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랩의 가치는 150억에서 160달러였어요. 자, 상장할 때 가치는 396억 달러 정도 봅니다. 고로 한 2.5배 정도 상장만 해도 차익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산술적으로 말하는 거 여기서도 똑같은 거는 2억 달러 투자해서 5억 달러 정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것도 거의 한 3천억에서 4천억을 벌어오겠죠. 뭐 빅히트 수준 이상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더 크죠. 뭐 근데 그때 팔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바로 상장과 동시에 팔지는 않고 더 최대한 최대 수익을 갖다 끌어가면서 나눠서 또 팔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큰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여기서도 수익이 나는데 당연히 여기도 얘네도 100%가 아니에요. 얘네가 운영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도 성공 보수를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역시 굉장히 큰 몇천억짜리 이런 대형 규모 하나씩 터진다는 거. 자, 그 밖에 또 있죠. 얼마 전에 디디 추싱이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나오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디디칭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놨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크게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은 저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자, 인도가 있어요. 인도에도 던조라는 회사인데 이제 배달업체예요. 뭐 우리가 보면은 배달의 민족 약간 이런 쪽인데 1000만 달러를 투자해놨고 2020년 이건 뺄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자, 2020년 6월에 인도 쪽에다 투자한 게 있어요. 이쪽은 병원이 투자를 받고 병원도 IPO를 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구조의 국가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요. 병원한테. 약간 비영리 이런 쪽이 아니죠. 영리 목적으로 가능하단 부분이에요. 인도는. 자, 그리고 인도가 뭐 이제 고령화나 이런 거랑 모든 게 엮이다 보니까 병원이 점점 커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이 시기에 투자를 했을지 보면은 이때는 코로나가 있을 당시죠. 사실상 코로나가 있을 당시에 코로나를 보고서 바로 인도의 인구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병원 굉장히 잘 돌아갈 거예요. 인도 코로나만 쳐보셔도 아시잖아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 자, 그만큼 병원이 지금 잘 굴러가기 때문에 이 투자에 굉장히 크게 엑시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역시. 자, 이게 그랩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자, 던조가 뭐냐면은 던조라는 게 있어요. 어디였어? 자, 여기 있네요. 2014년에 던조가 이제 생겼고요. 이용자가 급증해가지고 2020년도 매출액이 뭐 이제 2배로 증가를 했다. 손익분기점을 넘게 될 거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 수익을 갖다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배달 이런 쪽은 처음에 투자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걸리겠죠. 뭐 대략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엑시트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도에 자, 이 정도를 투자했었고 그 가운데 4천만 달러를 던조에다가 투자를 했었어요. 뭐 스틱보다 훨씬 빨리 투자를 했죠. 그렇게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던조 역시 잘 굴러가는 회사다. 이 역시 투자 언젠진 모르지만 나중에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자, 아까 전에 병원 투자한 게 있었잖아요. 인도 병원에다가. 자, 보면은 거기 왜 투자를 했냐면은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보건과 의료 분야의 인프라 개선 그리고 재정 투입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인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인도 전역의 도시화 그리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중상급 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리기관 이런 쪽이 영리기관이에요. 그냥 돈을 벌어도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병원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막 인수합병도 하고요. 여기는 기업 공개도 하고 다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인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서 그 다음에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 더 투자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더 키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 개의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큰 병원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병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빨리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인도 내 투자뿐만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곳들 투자를 갖다가 뭐 여기 테마색 유명하죠. 이거 옛날에 셀트리온 뭐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등 되게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역시 시기상 되게 괜찮게 투자를 잘 했다라는 게 보여요. 자, 해서 지금 해외에 투자한 것들은 지금 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는 그랩이고 이게 4분기. 이거 뉴스를 안 갖다 놨구나. 그랩이 이제 4분기 하는 거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4분기로 좀 딜레이가 됐어요. 뭐 그냥 바로 나오네요. 여기. 자, 여기 SK 그러고 스틱도 투자했죠. 스틱이 투자한 게 미국 증시가 이제 4분기로 연계된다는 이것 때문에 약간 하락을 좀 맞았죠. 그러면서 이때 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4분기면은 대충 12월 전에는 상장한다는 거고, 지금 빅히트 팔아먹은 게 정확하게 여기서 죽어라 눌러댔어요. 올라오자마자 여기부터 미친듯이 눌러댔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팔았을 거예요 이날. 대략 보면은 안 팔고 자전으로 눌렀나 보네 거의. 와씨, 언제 이게 29일? 29일이네요. 자, 29일 날인데 이날 300원으로 끝났어요. 음봉은 장대 음봉인데 이렇게 오르면서 끝나는 상승형 음봉인데, 자, 이날 기타범이 들어왔죠. 연기금 조용히 들어와요. 뒤에서 외국인 죽어라 눌러서 다 판 줄 알았는데 팔면서 사면서 알아서 뒤에서 다 만들었죠. 자, 그러면서 기관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관 들어왔던 거 그날 누르기 위해서 뭐 들어온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투심 죽이려고 조금씩 팔면서 자전 돌리고 막 그랬겠죠. 자, 그러면서 그날 못 샀던 거 관심 다 떨어지니까 외국인 큰 덩어리를 들어왔어요. 자, 기타 법인 계속 들어와요 지금. 자, 이 정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임원분들이 지금 장내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고 계세요. 아씨, 이거 아닌데 이거지. 자, 임원분들이시고, 임원분들이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DPC 영상 만들고서 그 다음이었었나 뭐 이렇게 팔로우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팔로우 하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게 임원들이 7,000원대에 샀었어요. 그 당시에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 3월쯤 됐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요기쯤, 이 당시에 코로나 겪고 올라가는데 요기쯤에 이제 막 임원들이 샀던 그 공시를 좀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쯤 샀거든요. 자, 그러고서 쭉 횡보 치다가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팔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 있는 구간들이 거의 요 구간, 앞전에 한 요정도 구간에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14,000원대에서 앞에선 7,000원에서 사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는 이유는 충분히 많고, 그리고 숫자로 보더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자, 보시면은 뭐 2월, 4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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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뭐 이 정도. 뭐 이거는 이제 신규 선임에 따르는 유상 취득을 해야 되니까 선임에 따른 거고, 장내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자금이 뭐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걸로 이제 취득을 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자, 직접 취득을 했다는 거죠. 알고 취득을 한 거죠 당연히. 3월 볼까요? 아니네. 3월 슈팅 쏘기 전이네. 자, 이맘쯤 되겠네요. 거의 이맘쯤이면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랩이 언제 이제 나스닥 상장 가능한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를 당연히 감행했을 거고. 자, 그래서 올라갔지만 전혀 매도한 그런 자국은 없어요. 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시가 뜨니까.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자,
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자, 그리고 얘네는 공매도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봤는데 5월부터 공매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매도가 하기 전에 잔고 수량을 보게 되면은 공매도가 풀렸죠. 5월 며칠부터 풀렸을까요? 5월 2년째 뭐 한 19만 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쭉 해서 지금 7만 주 남았죠. 공매도 지금 열심히 잘 갖고 있어요. 지금 얘네가 공매도가 안 되는 대상일 텐데 뭐 공매도 지금 되게 잘 갖고 있고, 뒤에서는 공매도 갖고 이슈 떠가지고 날라가려고 하니까 눌러주고, 그리고 임원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미만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 16,000원이거든요. 지금 16,000원짜리 16,000원짜리 요 자리 열리면서 이 앞전 것들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익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정도의 이익이 난다면은 지금까지 가치를 받았던 거랑은 확실히 다를 거고, 더 큰 재료는 이제 얘네가 이제 합병을 해서 사실상 전자재 전자레인지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아예 사모펀드가 상장한 걸로 이제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뭐 언제 될지 몰라요. 뭐 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는 했었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DPC가 굉장히 저평가고 오히려 이렇게 눌러줘서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그 뉴스를 보고서 이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떠버리면은 솔직히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눌러놓고서 이런 자리에서 개미 물량 지금 다 털어먹고 있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개미 물량 털어먹고 있는데 이거 언젠가는 한번 그냥 이슈 없이라도 그냥 상승 세우면서 그냥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보면은 외국인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한 얼마야? 이 정도 봐볼까요? 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월에 이제 그 그랩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왔어. 자, 그때부터 산 게 외국인이 131만 주를 갖다 걷어왔어요. 싸그리 이렇게 걷어간 부분들이 있고, 보시면은 이만큼 걷어갈 정도의 힘이면은 뭐 당연히 누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오르려 하면은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눌러요. 정말 이거는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 눌러요. 잘 눌러서 정말 이거는 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눌러대다 보니까 이게 호재가 있어도 뉴스가 떠도 안 가니까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4분기 그랩 상장까지는 보고, 한 얼마야 그러면은 한 5개월 되겠죠. 5개월 넉넉 잡고 5개월 정도 보시고 가져간다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봅니다. 뭐 가볍게 이 정도만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얼마야 이거? 뭐 여기부터니까 이 정도부터 치면은 이 정도만 치더라도 한 37%? 37%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뭐 테마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은. 근데 이 정도 안전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이 정도면은 저는 기간 일정까지 있고 일정 매매가 가능한 부분에 거기에 재무나 이런 것도 거의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여긴 37%지만 여기서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그래서 얘도 좀 괜찮아서 좀 종목에 좀 넣어놓으려고 자 여기 말씀드렸고 자, 앞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한국금융지주에 결국은 버티는 듯 하다가 깼어요. 지지받던 이런 자리들, 자, 지지받던 자리들 결국은 무너뜨렸죠. 자, 이거 투심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깨는 순간에 지금 약간 들어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나쁘지 않게 뭐 대량 들어오는 건 아닌데, 자, 하고서 단타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만약에 이걸 눌려있다 아직도, 그러면은 반등 줬을 때 84,000 얼마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를 또 못 뚫지 않을까. 뚫더라도 잘 가봐야,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요정도 갈 거라고. 88,000에서 89,000 뭐 그 정도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얘는 이제 종목은 솔직히 이제는 없애도 되는 종목인데, 상장까지만 여기다 놓고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랜드 얘는 뭐 델타 변이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늘어나는데 사실상 2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뭐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얘는 실적 때문에 지금 버틴다고 보거든요. 근데 매동은 역시나 안 좋아요. 델타 변이 때문인지 개인만 열심히 사죠. 근데 잘 버텨요. 개미가 이 정도 가격이면 들어올만 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장투하기에는 참 좋죠. 그러니까 믿고 가기에는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 거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회사의 가치나 이런 거 이익하는 거 이익 부분 뭐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도. 자, 앞전에 이런 자리도 있었죠. 이런 자리들 있었고 굉장히 지지가 잘 되는 자리예요. 21,000원. 그러다 보니 이 정도 가격이면 슬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안 무너지고,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델타 관련주는 잘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관련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코로나 백신도 여러 가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거 좀 나오게 되면은 델타 변이가 또 뭐 막히느니 줄어드느니 이런 얘기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서 그냥 가지고 오래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괜히 코로나 관련주는 갔다가 거기서 마지막 설거지를 당할 수 있죠. 자, 프롬. 프롬도 굉장히 안 빠지면서 잘 버티기는 해요. 이런 자리. 지금 여기서 지금 놀고는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깨질 수는 있다고 봐요. 자, 윤석열 관련주는 아니라고는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 장모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떴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일정 부분이라도 지지율이 빠지면서. 근데 윤석열이 이제 충청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강하다 보니까 얘는 사실상 충청 세종시 이전 관련이지만 이것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거나 해서 지금 보는 위치는 9,400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자, 우선 9,000원짜리 이 자리는 거의 확실하게 지키지 않을까. 뭐 확실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 자리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국회법 이거 이번에 6월 임시국회에서 뭐 진행하니 많이 했었는데 진행 안 했죠. 안 했다는 거는 그거를 더 충청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공시 기다려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개미 사고 뭐 핑퐁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프롬도 보면은 이날 이제 좀 개미가 좀 받아가는데 프로그램이 좀 어거지로 좀씩 많이 안 뭉개고 나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올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리스크 차원으로 이거는 좀 봐줄 만하다. 자, 그리고 얘는 돌파를 할 것 같았는데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27,000원, 제가 얼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는 이유는 블록딜 가격 129,000 몇백 원이었거든요. 블록딜 가격이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살만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근데 7월 2일날 보호예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7월 2일날 보호예수가 풀림에도 동시에 전혀 물량이 거의 안 나왔죠. 개미 물량은 나왔죠 사실. 자, 개미 이만큼 털었으니까. 근데 이게 올려가면서 턴 거여서 이게 보호예수가 풀려서 이게 이만큼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기관이 막 다 비싸게 담아준다니까 다들 나가자 하고서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투신이랑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밑에 쭉 보시더라도 나름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뭐 시원하게 들어온 적도 있네요 여기. 자, 근데 4만주씩 7만주 6만주, 자, 외국인까지 공세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연 이틀에, 자, 1일날은 개미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만큼 올려주니까 2일날 보호해서 풀리니까 난 나가야지. 자, 나갔어요. 자, 2일날 시작한 다음에 조금 올려주니까 보호해서 풀렸는데 뭐 많이 나오겠지, 나가야지. 자, 하면서 물량을 이틀에 걸쳐서 여기서 다 가져갔어요. 자, 이 구간에서 샀다는 거는 거의 매집 평균가 13만원 나올 거예요. 13만원에서 13만 초반대 걔네들. 자, 13만원을 이제 넘은 자리에서 13만원이 지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13만원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거쳤죠. 자, 이런 자리, 그리고 돌파 거래량 실으면서 나름 돌파한 그런 자리, 그리고 앞전에 이런 자리들 13만원이었죠 전부 다. 이제는 13만원에서 뭐 놀다가 13만원을 찍고 다시 올라가든,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그냥 쭉 가져가면서 마일드스톤까지 보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때 주말에 나온 다음에 재료 한번 나온 다음에 월요일날 개파랑 맞고서 쭉 조금 흐르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이런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자리 굉장히 잘 지키죠.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지금 지켜가면서 지지 전부 다 지지를 해왔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2평도 이 정도 눌러놨으면은 2평도 거의 만났고 이 정도면은 날아갈 수 있는데, 얼추 보니까 뭐 그 뉴스가 있긴 하던데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자, 자 여기 있네요. 8개의 위성 조기에 쏘아 올려야 뭐 일자리 만든다라는 건데, 다들 일자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위성 쪽 얘기하면서 우주산업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우주항법 이게 뭐 통과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달 전인가 뭐 그때 통과한 거 뉴스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 빨리 8개를 빨리 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주 관련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블렌튼 누구지? 브랜슨 여기 있네요. 그리고 브랜슨이 원래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4일이었어요 7월 4일날 먼저 내가 우주여행 다녀오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버진 갤럭틱. 자 근데 4일날 안 했었죠. 자 4일날 그렇게 안 하고 4일날은 그 뭐야 다른 이슈로 그렇게 떴던 거고, 자 11일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일날 자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7월 20일날 이제 날라갈 거고, 버진 갤럭틱이 7월 11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주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민간인들도 이제 우주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죠. 자 11일이면 이제 바로 딱 5거래일 남았죠. 이제 1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이렇게 5거래일 남았다는 부분이고, 20일은 이때니까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거의 2주 동안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한 요때가 이제 설거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그림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눌리면서도 개미들이 다 나왔어요. 보시면은 개미들이 못 기다려서 툼에 다 던지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은 계속 들어오죠. 뭐 대량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호가를 다 깔아놔요. 그러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개미들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팔고 딴 거 사자 하고서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차트죠. 자 악성 매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전 봐요. 이거 날라가네 하고 막 들어왔던 분들 있잖아요. 가네 하고서 막 들어왔던 분들 답답해서 나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뉴스 뜨면서 어느 날 갑자기 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몰아서 사주는 날이 한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 모양 이제 한번 나오겠죠. 그러면서 2만원 돌파할 거라 봅니다. 저는 우주라는 섹터가 재밌는 게, 이게 우주 섹터가 정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섹터예요. 그렇게 자주 안 와요 우주 섹터가.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뭐 세력이 됐던 그런 분들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요만큼 올리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죠. 저 정도의 재료면은 솔직히 전고점 무조건 터치한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뭐 무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잘 쓰긴 하는데 저도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가방 그때 시원하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좀 떨고 났죠. 대략적으로 아가방은 여기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앞전에 일했던 자리 6,700원 자리, 자 정확하게 6,700원 자리 해서 튀기는 했어요. 지금 살려놨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릴지 아니면 뭐 십자도지 그려가면서 자 이 이평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 건지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내려갔다 올랐다 횡보하면서 이 이평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줬다 그러고 튈지, 아니면 바로 또 날라갈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은 아가방을 골랐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캐리 소프트를 그냥 고를걸, 캐리가 이렇게 갈 줄 몰랐네요. 저도 캐리가 이렇게 누워있길래 캐리 갈 거는 같은데, 솔직히 재료상 뭘로 보든 재료상 캐리보단 저는 아가방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자 그래서 골랐는데 좀 아쉽긴 하죠. 자 우선은 매동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매동은 앞전에 샀던 거 다 날리기도 합니다. 자 이때 40몇만 개 사고서 15만 개 해서 총 거의 다 날렸어요. 거의 다 날라먹고 다 날리고서 다시 이렇게 또 40만 개 또 사고, 원래 이래요. 얘네는 익절 자리가 나오면은 웬만큼 이런 종목을 갖다가 테마 종목을
원웨이로 무조건 쫙 사서 간다? 솔직히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는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모펀드. 자, 7천 얼마 때도 샀어요. 뭐 밑에서 손절 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재료죠. 이거는 거의 뭐 6개월 이상 보고 가져갈 만한 그런 재료여서 길게 본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뭐 단타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일일이 그렇게는 하기 힘들지만, 단타가 뭐 수익이 더 좋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잘 치면 되는 분들이고, 저는 차라리 이거를 무조건 나올 저출산 재료로 보니까 이거는 편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나. 전자인증, 뭐 카카오뱅크 재료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못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못 가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키고는 있어요. 나름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랬던 자리를 갖다가, 자, 여기는 최대한 지켜주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무너진다면은, 얘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은 한 이 정도 9,200원 선 여기까지는 보여져요. 약간 지금 차트를 살짝 깨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서 크게 슈팅이 나올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토스는 9월이잖아요 9월 말인가? 지금이 7월 초니까 뭐 한 2달 남은 것 같네요. 7, 8,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그 전에 뉴스 몇 건씩 뜨면서, 그리고 카카오뱅크 진짜로 이제 청약 진입을 하면서 청약이 잘 나오고 막 그러고 뭐 따상을 한다 이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얘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따상하고 이러면은 좀 그렇게 좀 기대해보고, 얘는 좀 천천히 기대감 전에 모아갈 만하지 않나 싶어요. 자, 지어소프트 얼마 전에 좀 크게 한번 올랐었는데 나름 뭐 고가에 이제 6.8%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대로 시원하게 밀었죠. 이 자리를 그냥 쉽게 안 내준다는 거예요. 개미 똑같이 안 데리고 가겠다는 의미죠. 앞전에 이런 자리, 자, 쌍봉 맞아, 쌍봉인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쌍봉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이걸 작게 보면 쌍봉처럼 보이긴 해요. 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제 뭐 이렇게 하락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저는 차라리 하락을 하면은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서 차라리 좀 고맙지 않나 좀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줬는데 뭐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 전날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렸음에 불구하고 거래량은 적게 이렇게 내렸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린 수준을 봤을 때는 이평 좀 올라오겠죠. 이렇게 요 정도 차트상 요 정도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앞전에 있었던 자리랑 거의 물리네요. 이랬던 자리 여기 한번 와서 이제 가지 않을까. 23,000원 되겠네요. 23,000원 이 정도 보여져요. 대충 이 정도는 터치를 하면은 솔직히 거기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봐지 않을까. 만약에 안 사신 분들은 그렇고, 사신 분들은 거기는 이제 물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싶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려운 자리 돌파하면은 좀 시원하게 돌파하겠죠. SK바이오팜처럼. 자, 덱스터 말하자마자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얘는 좀 장기 보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앞전에 이런 자리들, 자, 돌파 못했던 그런 자리들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걸 깨는지는 몰라요. 깰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안 깨고 저는 돌릴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당장 재료가 있는 게 아니죠. 메타버스 얘기는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당장 얘가 뭐 날라간다 그럴 만한 재료는 또 없어요. 뭐 해봤자 뭐 영화 나오는 거 7월에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얘는 천천히 모아가면은 나중에는 좀 크게 이익을 줄 만한, 언제 튈지 모르는 애다 보니까 그렇다 보고, 자, 해서 앞전에 있었던 거 중에 지금 따로 날려먹은 건 없고, 조만간 얘는 이제 치울 거고, 점점 이제 치워나가고 계속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